먼저요,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쟁점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재승 씨, 이번에 뭐 이제 30대, 그야말로 젊은 청년 영입을 했죠. 공동위원장에 임명이 됐는데, 이 노재승 위원장이 과거에 한 발언, 5.18 평화 발언, 그 다음에 정규직 폐지 발언, 그리고 또 이 백범 선생과 관련해서 얘기한 발언들, 이런 발언들이 지금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윤석열 후보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마디로 인해서 아직은 노재승 위원장의 영입 철회, 이 가능성과 관련해서 선대위에서 과거에 한 발언들을 전부 다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문제가요. 이 조동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기득권 인사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 발언, 그리고 이제 사실과 다른 발언, 그냥 거짓말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노재승 씨의 경우에는요, 이 기득권 인사가 아니고 젊은 청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거기에 이 방점을 두고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여론의 압박이 굉장히 세지고 있고, 과거에 한 발언들의 문제의 발언이라고 여권에서 비판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 의중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씩 둘씩 자꾸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런 점이 많은 부담을 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노재승 씨의 경우에는요, 선대위에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노재승 씨 본인이 입장을 정립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극적인 어떤 이 결단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 다음에 김종인 이 위원장이요, 어제 입장문을 밝힌 걸 보면 대선 승리를 한 이후에 야말로 협치 차원에서 거국 내각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여기에 관해서 선거에서 승리의 국정을 담당하게 된다면 국립 통합의 방점을 두겠다. 그래서 어떤 형식이 됐든지 간에 통합을 이뤄나가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거국 내각 구성에 관해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하는 수순의 입장은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느 정권이든지 뭐 항상 인사탕평, 거국 내각, 문재인 정권도 들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회전문 인사한다, 자기끼리만 해먹는다, 얼마나 비판했어요. 내가 정권을 잡으면 거국 탕평 이런 얘기를 인사정책을 취하겠다, 그런 적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죠. 그만큼 거국 내각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의 그야말로 거국 내각 쉽지 않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상징적으로 뭐 한두 명 정도 그야말로 협치 정신을 우리 국민들한테 인식시켜주고 국민을 통합하게 하는 차원의 상징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그야말로 이 반대파, 말하자면 민주당 쪽 인사들을 이렇게 문호를 여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거국 내각이다 하면 한두 명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그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 하자, 민주당이 얘기했는데 사실상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보여라, 이런 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참고적으로요, 지금 현재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50조 가지고 안 될 것 같다, 100조 정도의 말하자면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어제 밝혔어요. 이러한 입장과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또 말을 바꿨어요. 만약에 이걸 진심이라면 환영한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느 시점인가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 새롭게 방역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를 국민, 현장에서 엄청난 피해를 감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 대규모 추가 지원이 필요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지금보다 훨씬 더 늘려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윤석열 후보가 50조 도와주자, 지원하자, 그러니까 좋다고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재명은 말이죠,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다, 야권인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할 것 같다, 이런 상황과 안건이 나오면 제깍제깍 받겠다라고 하는 말만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특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특검 조건 없이 받겠다라고 해놓고서 이 부산저축은행 과거에 2011년도 수사 때 윤석열 후보가 부실 수사했으니 그것도 특검을 받아라, 그러면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계속 돌리고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50조 받겠다,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제일 처음에는 비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재명이가 받겠다라고 하는 것도 100조로 100조 소상공인 지원금 좋다 했지만은요, 이 진실성을 우리가 말하자면 기대할 수가 없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이런 점을 꼭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여당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바로 어제요, 이 원해지역 우연장 협의회 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래서 검찰이 김건희 씨의 계좌 관리인을 구속 기소해 놓고서도 돈 주인, 즉 전주인 김건희 씨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눈치 보기다. 그래서 이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 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권오수 회장을 비롯한 주가 조작 주요 공무원 5명이 모두 구속되었고, 김 씨는 전주로서 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헐값에 매입했다가 비싸게 되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었는데 왜 무법자처럼 대접을 받고 있느냐. 그러면서요, 경제범죄의 기본은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고 주가 조작 사건은 돈을 낸 사람과 돈을 움직인 사람을 조사하는 것이 핵심인데 당연히 돈의 주인인 전주를 조사해야만이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그 1인 릴레이 시위에 도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래서 정치 외압 수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검찰에서 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사건 1년 6개월을 수사하고 있는데 탈탈 털어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5명 구속했는데 이런 사람들 입에서 김건희 씨와 관련된 혐의, 입증할 만한 진술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오지 없는 데서 이게 연목구어식 수사 촉구 시위예요. 그래서 연목구어, 이게 얼마나 옳은 말이에요? 나무에서 어떻게 생선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건 조작 수사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외탕의 위원장들 그야말로 이제 막가파식 투쟁에 나섰다. 이런 저는 비판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말이죠. 이 김건희 씨, 왜냐하면 김혜경 씨는 지금 거의 매일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명을 대비해서 공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권의 계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울어진 운동장 중에 하나가 언론 환경이잖아요. 언론들도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나름대로 이 입장문을 발표할 수 있는 인물들을 불러다 놓고 계속해서 김건희 씨 언제 나오느냐.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권성동 의원이 오늘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인터뷰에서 이 김건희 씨 언제쯤 파냐 이렇게 물으니까 김건희 씨가 연예인도 아닌데 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요, 기본적으로 선거 캠페인은 후보가 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후보를 보고 찍는 거지 부인을 보고 찍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는 부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고 투표 전략에 도움이 되는 시기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올해 가기 전에 나타나느냐 이런 걸 물으니까요. 제가 그런 것까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가 대중 앞에 노출되거나 앞에 나서는 걸 그렇게 달가워하거나 즐겨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김건희 씨가 유일하게 공개 석상에 등장한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때 그때도 화면을 보면 계속 고개를 조금 숙이고 있고 숙인 이유가 자기 얼굴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그랬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김건희 씨가 아마 대중들 앞에 나서는 것이 조금 자신감이 생기면 나타나리라. 대중들에게 자기를 선보이리라.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이 송영길 마찬가지로요. 지난 7일 날 대통령 영부인은 청와대와 부속실 지원 경우 등 국민 세금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공인인데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할 자리다. 지금 김건희 씨는 국민과 언론 앞에 나와서 질문에 답하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요. 김건희 씨가 때가 되면 나타난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요. 이 대통령 후보 부인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이슈를 갖고 나오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큰 틀에서 법률적으로 보면 표현의 자유에 속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 그런 정치적인 환경이 자기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볼 때 나오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여론의 압박,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나오게 하는 이러한 언론의 말하자면 기울어진 운동장, 이 언론 환경에서 나오는 압박, 당당하게 우리가 딱 견뎌내야 되고 필요할 때 우리의 주관적 눈으로 상황을 보고 나와도 늦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수정 씨, 이 페미니스트 중에 하나로 이제 이번에 영입이 된 거 아니겠어요? 이수정 교수 위원장이 결국은 왜 이렇게 김건희 씨 논란이 많으냐? 너무 여성에게만 가혹하다. 그러니까 고동현 씨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또 김건희 씨가 계속 나오고 또 본인에 대해서 지난주에 계속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수정 본인, 그 다음에 조동현, 이제는 김건희 씨, 왜 이렇게 이 사회가 여성들에 대해서 가혹하냐? 왜 우리의
사생활만 그렇게 관심이 있는지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어제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요, 또 하나, 이제 본인 남편이 윤석열 후보와 대학 동기라서 선대위에 가게 됐다. 이런 일각의 주장과 비판이 있어요. 이거에 관해서도 내가 남자였다면 그런 말을 했겠냐? 내가 여성이 아니었다면 이런 종류의 댓글이 달리겠나? 나는 그런 댓글을 보면서 굉장히 격분했고, 내가 남자였다면 내 아내가 누구 통찰이라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나라고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를 뽑는 거냐? 지금 대통령을 뽑는 건다. 그런데 웬 여성들을 가지고 이 난리통속인지 이해가 안 된다. 대통령이 될 당사자가 하자가 있으면 큰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단 두고 볼 일이고,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너무 의혹만 가지고 선입견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편파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국무를 선거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여기가 지금 무슨 조선시대냐. 일을 잘하는 대통령, 법치주의를 잘 유지할 대통령을 뽑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배우자들을 가지고 논란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고요. 자, 그리고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이제 본인 페미니스트라서 이렇게 좀 반대한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런 반대 이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본인이 영입되고 난 이후에 2대 남들의 제보 이메일도 많이 지금 보내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살인사건을 저지른 조카 변호를 해서 논란이 휩싸인 거, 이것도요, 뭐 이렇게 조카를 변로한 거,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바로 뭐냐, 심신미약이라는 변론의 논리가 결국은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건만을 보고 본인은 이재명 캠프에 갈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조인하게 됐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준석 대표와 이제는 더 이상 갈등이 없고 직접 악수도 하고 있고 그런 사이다. 그렇게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점도 밝히면서요, 본인은 토론으로 단련되어 싸움의 달인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든 누구든 내게 싸움을 걸어와 봐라. 내가 지른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재명 후보와 싸워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대목은 조선일보 이 강인선 배승규의 모닝 라이브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시민, 이 좌파들은요, 말 약속 절대 안 지켜요. 그동안의 정치 비평 일절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반복적으로 내놓은 사람이 유시민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말이죠. 결국은 이제 날이 새면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에 나와서 이재명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50분 동안 방송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는 이제 정치평론가로서의 은퇴를 선언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맨 처음 얘기한 것이 지난 4월달에 유튜브 방송 알리려고 해서 기성미디어를 통한 정치 비평이나 시사토론 인터뷰 이런 건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고, 그 이후로 주로 독서 평론만 해왔는데, 더군다나 지난 1월달에도 말이죠. 검찰이 노무현 계좌를 들여봤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건 잘못된 거다. 사과했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비판을 감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이제 정치 비평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그만큼 이재명이가 호로로 몰리고 있고 재기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래도 좀 인지도가 높은 유시민을 통해서 이재명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선거 전략적 차원이 앞서기 때문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 논평을 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요? 상품인 이재명.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 살 가치? 시간이 지날수록, 까지면 까질수록, 이런 사람이 여권의 후보다? 아니올시다. 이런 여론이 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네거티브한 영향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가는데 한계에 지금 달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유시민 이사장 즉 관계는요,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임기를 마쳤으니까 정치 비평을 제기하는 것 뿐이고 제도권 정치라의 복귀는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요. 정치를 안 하겠다는 유시민 이사장의 일관된 생각이고,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에도 일체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고, 그 다음에는 김병준, 그 다음에 김종인 총괄위원장과의 갈등설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언론의 집중적인 취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수정 또 노재승 씨의 과거의 발언을 가지고
또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논쟁이 확산되는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언론의 이러한 말하자면 이 언론 이미 다 기울어진 거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국민의힘 지도부 방송에 나가시는 분들이 말려들면 되지 않겠다, 말려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오늘 보도를 나오는 걸 보면 이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또 김병준 위원장 마찬가지 제가 이미 어제와 그제에 이어서 제기했던 문제점 이제 국민의힘도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도부는 물론이고 이 방송 출연이 많은 분들에게 이제는 한 목소리로 가자.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극복과 관련된 얘기 이외에 다른 얘기에 대해서는 자제해 달라라고 하는 일종의 얼리 워닝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차이점 중에 하나는요. 이 노재승 씨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굉장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조동현 씨의 경우에는 이미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뭐라 그럴까요, 사퇴를 시키기 전에 조동현 씨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갖췄거든요. 근데 현재 노재승 씨의 경우에는 당에서 밀쳐낼 경우에는 지금 뭐 필요할 때는 불러드리고 이러한 청년인데 또 이렇게 비판을 받으니까 몰아낸 이러한 약삭빠른 이런 것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입장이 당 지도부 안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 행간을 읽어보면 노재승 씨가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라는, 그래서 이 파장을 좀 줄이는 그런 거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요. 이 공개적으로 또 이 공론화시켜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심야 방송을 통해서도 이 노재승 씨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청년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또 감안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이 공동선대위원장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이제 이준석 대표 비슷하게 30대 중반 아주 젊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0세 시대라고, 아마 지금 30대 중반한테는요 한 120세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뭐 수십 년간이 남았는데 이번 공동선대위원장 자리에 본인의 정치적인 명운을 걸 필요가 없다. 그래서 더 뭐라고 그럴까요, 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기 전에 본인의 판단하에 본인의 용태를 결정할 줄 아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라는 입장을 제가 어제 내보였는데, 어젯밤에 제가 그런 입장을 냈는데요. 지금 오늘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국민의힘 안에서도 스스로 좀 물러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쪽이 중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빨리 매듭이 지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 색깔의 변화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이미 우리가 다 예측했던 것처럼요, 김정인 위원장이 영입되기를, 자리를 차지하기를 바랄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중도, 그리고 탈진보 인사, 이런 것들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용우 무소속 의원, 호남에서 유일한 무소속이에요. 이용우 의원이 영입이 됐고, 지금 오늘 보도를 보면 또 아주 정치적으로 상징성이 많은 그러한 이 젊은 청년들이 대대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으로 몰려오고 있다라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청년은 아니지만요, 정치적인 상징성이 있는 탈진보 인사 중에 하나가 바로 고건 전 총리의 아들, 고진 씨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국민공감 미래정책단, 여기에 공동단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쭉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법률 관계인데요. 수원지검의 김학의 사건과 관련된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이 수원지검 수사팀이 아무 죄도 없이 수사 열심히 잘했는데 칭찬은 받기는커녕 실세 건드렸다 이거죠. 괘씸죄에 걸렸어. 그래서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 집행하면서 수원지검 수사팀을 수사에 나섰어요. 그런데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현 여권의 여권과 코드를 맞추는 애완견 검사가 이 공소장 유출에 개입된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가고 유야무야 되고 발표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수원지검 수사팀의 반발 원인이었거든요. 자, 이거를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이성윤의 최측근 바로 밑에서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밑에 있던 뭐 차장검사쯤 되겠죠. 검사장으로 승진했다고 하는데 대충 누구인지 짐작이 갑니다. 이 사람의 PC에서 이 공소장이 편집된 거를 찾았는데 이거를 한동수가 덮었다. 이런 아주 충격적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참 이러니까 정권 교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이런 비리들이 얼마나 많이 쌓였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비리 의혹을 파헤칠 수 있도록 그야말로
그야말로 국정농단 이상의 비리가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엄청 쌓였어요. 이거를 캐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길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요, 제가 구독자 좀 늘려주십사. 그리고 주변 분들과 SNS를 통해서 많이 공유해 주십사. 거듭거듭 당부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이러한 큰 흐름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김종인 비대위원장, 우선 강한 보수가 아니고요,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따뜻한 보수의 내용을 보면 강론으로 들어가면 약자와의 동행, 그래서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윤석열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고, 나눔과 배려의 정신으로 지금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선대위 정책 리노베이션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 지상주의를 배제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시장 근본주의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틀렸다 이거예요. 이 틀리게 된 가장 결정적 원인은 바로 코로나 사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따뜻한 보수로 넘어가야 되고, 이 시장 근본주의를 지우기 위한 일환으로 제가 보기에는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걸고 나온 것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50조, 그러니까 자영업자 이런 분들을 위한 50조 투입, 그리고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손실보상 100조 원 투입안을 제시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자유주의에 관해서 김병준 상임위원장이 말하자면 자유주의를 좀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와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은요, 흔히들 얘기하는 국가주의니 자유주의니 하는 얘기는 정당 정치에서는 의미 없는 논쟁이다.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자유주의 경제학에 심취했다는 얘기와 관련해서는요, 이거는 나이브한 생각이다. 아무리 심취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자유주의 경제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밝히고, 이 연장선상에서 100조 원의 예산 투입, 이거를 주장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1호 공약이나 마찬가지죠. 이 100조 원 투입과 관련해서 송영길이가 바로 이제 받고 나섰어요. 그런 송영길 주장이 말이죠, 소상공인 자영업자 100조 원 손실 보상 구체화하기 위해서 각 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사자 회동을 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나섰는데요. 이 제안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 역시 고수답게 저라도 이거 받지 않죠. 지금 상황에서는 협할 성격이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반대를 의향을 표시했습니다. 예. 지금 여당하고 협의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50조 원을 먼저 이야기했는데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100조 원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이렇게 입장을 다시 오늘 선대회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한테 밝혔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선대위 측에서는요, 자영업자 피해 보상과 관련된 윤 후보의 공약은 50조 원 투입이다. 김종인 위원장의 이 100조 원 얘기는요,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당초 예상보다 매우 심각하고 또 이런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크기 때문에 추가 지원 방안을 미리 준비해 두자는 취지다. 이렇게 부수적으로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집권했을 적에 코로나로 인한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수행해야 할 예산이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은 그때 가서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재명이도 어제 그랬잖아요. 100조 원 우리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또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50조 원 투입하는 거. 윤석열 후보가 맨 먼저 얘기했을 때 또 그걸 받겠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어요. 근데 여론이 본인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받자. 이게 여당의 행보예요. 여당이 정책적인 선견 제명이 전혀 없어. 예, 기본적으로. 이 얘기는 정책 구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수세에 몰리니까, 여론에서 밀리니까 굉장히 다급하니까 우리 야당이 말이죠, 국가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고 국가 경제, 파탄된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고 내놓는 대안을 받아먹으려고 달려들어요. 그리고서 이거는 마치 자기네가 말하자면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이거 봐라, 우리가 이건 직접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하자면 인센티브를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공을 가로채려고 하는 아주 얄팍한 계산수가 앞서 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안 받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보수, 약자와의 동행, 이런 이 중도 외연의 확장, 여기에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들어서면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와의 동행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가 엊그제 이제 어디죠? 홍대 그쪽에서도 가서 방범 활동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범죄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이거 방치되어 있는데 이거 반드시 예방은 물론이고 피해자 이 재활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현재 메시지들이 갈팡질팡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수정 이런 사람들 얼마나 방송에 많이 나와요. 패널 정책 그만하라.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이거 이수정한테 모든 초점이 지금 맞춰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또 김건희 씨한테 초점이 맞춰져.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 김종인, 그 다음에 이준석, 그 다음에 김병준, 이런 말하자면 선대위 책임 인사들의 메시지가 우리 국민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요. 엉뚱한 내용으로 지금 초점이 흐려져요. 그리고 이거를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해가지고요, 매일같이 어른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또 인사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따끔하게 누군가가 경계 사인을 줘야 되겠다. 제가 누구랑은 발표하지 않지만 이거 문제가 많아요. 지금 은근슬쩍 이런데 편승해가지고요,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 다 짐작하실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자제해야 됩니다. 지금은 자기 정치할 때가 아니에요. 윤석열 정치를 하라. 딱 이길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 목소리를 말이죠. 목소리를 본인의 공로를 이렇게 돌출적으로 제기하고 부각시키지 말고 모든 좋은 점, 이거는 윤석열에게로, 그리고 조금 우리가 비판성이 있는 것은 모두가 책임져서 분산, 그야말로 책임을 나누는 걸로 이렇게 해야만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에게 상심을 주지 않는다. 이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지적한 대로 이준석 대표가 오늘 제대로 말 한번 했어요. 오래간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코로나 대처를 철저하게 주요 메시지로 삼아달라. 다른 메시지는 자제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다른 메시지가 뭐예요? 이게 김건희 씨 같은 메시지예요. 그리고 김병준과의 갈등 같은 메시지예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영입하는데 내가 공을 많이 세웠다. 이런 거 부각시키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요, 오늘,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께서 지역 일정을 하면 저희는 정책적 행보를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 지역 조직에서 후보가 하는 지역 행보가 조직 각각에 전파되도록 유의해달라. 우리가 컨셉으로 잡은 거는 후보가 낮은 곳으로 임하겠다는 자세의 애인이 지방을 가더라도 후보가 지금까지 잘 안 간 중소도시 위주로 일정을 짤 예정이다. 그리고 내일부터 공직후보 자격시험과 관련해 역량 프로 강화에 대한 동영상 강의 촬영을 시작한다. 제가 1강으로 당헌 당규를 설명하는 걸 촬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전쟁 중인데, 아직 전쟁 중일 때도 뭐 공부해가면서 전쟁을 잘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전쟁할 때는 전쟁 공부만 해야지, 내 혼자 살겠다는 문 닫아놓고 방에서 머리채 박고 공부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글쎄요, 제 수준에서는요, 저도 뭐 공부 아주 못하지는 않고 저도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이거 맞지 않다. 지금 윤석열 후보의 정책 공부를 해야지 당헌 당규를 제1강으로 한다 이거예요. 물론 당헌 당규 주자 기본 사항 중에 하나죠. 네, 그렇지만은 지금 이렇게 공직 후보 자격 시험을 따는데 시험을 봐야 되냐. 윤석열 후보 공약 시험을 봐도 지금 시원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도 한마디 했어요. 요즘 지지의 열기가 상당히 뜨거운데 각자 선대위에 소속된 사람, 안팎에 계신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오보가 많거나 앞서가는 이야기들이 보도되고 있어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표명했어요. 그리고 잘못 보도가 나가면 국민에게 신뢰가 떨어지니 정정하고 즉각 해명하라.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는 확인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 제가 추가적인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노재승 공동위원장 아주 지금 난감한 분위기다. 그래서요, 이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책임지고 사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청년 몫으로 발탁됐기 때문에 굉장히 다들 조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조절, 그야말로 이 힘을 조절하는데 많은 애를 먹고 있다. 예. 왜냐하면 그야말로 이 젊은 청년이 한 발언을 정치적으로 어디까지 문제 삼아야 하는지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김종인 총괄위원장도 오늘 선대위가 끝난 후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현재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일체 답변을 안 했어요. 비공개 회의에서도 아예 언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예. 자, 그래서 수십 명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터놓고 논의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문제를 보고 있고 서로 눈치껏 시시하는 분위기이다. 그래서 거치 논란 민감하게 다루는 것은 무엇보다도 노재승 위원장 본인에게 당장 스스로 사퇴할 의사가 없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강제로 끌어내리는 모양새가 될 경우에는 2030 지지층이 돌아설 수는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노 위원장에게 우회적으로 자진 사퇴를 권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본인 용퇴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것이 복수의 선대위 관계자가 밝힌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양수 수석 대변인도요, 오늘 본인 여러 가지 염려와 지적을 고려해서 심도 있게 거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일단은 본인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이 도일 것 같고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사무총장도 사과하고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청년의 청을 들어줘야 하지 않겠냐. 기성세대가 필요할 때 불렀다가 필요 없어지면 그냥 자르나 이렇게 반문하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젊은 시절에 이런저런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인생이 창창하게 남아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한번 기다려 보시죠. 자, 그리고요, 이번에 이제 호남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있던 이용호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이 됐고 오늘 처음으로 이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 이 회의에 참석해서 한 얘기를 보면요, 호남은 정치적으로 한 곳에 몰빵하지 말고 분산 투자할 필요가 있다. 엊그제 국민의힘 입당 이후에 비난과 격려를 평생 먹을 만큼 먹었다. 얼마나 문자폭탄 받았겠어요. 더군다나 호남 지역에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고 호남 의원 중 유일하게 비민주당이었는데 저 하나쯤은 이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에 투자해도 되는 것 아니냐. 저를 비판하는 호남분들은 이번 대선에 국민의힘에 파견 투자했다고 긍정적으로 봐달라.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데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면 호남은 고립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많다.